자, 11번 문제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건 기억부터 디귿, 빈칸에 알맞은 접속 부사를 넣어라. 그래놓고 첫 번째는 그러나 혹은 그리고 둘 중에 골라라.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비슷한 나이의 동료끼리 말을 주고받을 때는 해요체 이런 걸 주고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같은 동료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나이가 위거나 공식적인 세례라면 합쇼체를 써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나이에서는 일반적이지만 같은 동료라 할지라도 나이가 다르면 달라진다. 그러니까 일반적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일반적일 수 없다. 그러나가 들어가야지. 그리고가 들어가긴 어색하죠. 그래놓고 단락을 바꿔서 가정에서라면이라고 이야기를 바꾸고 있으니까 한 편 넣는 건 무리가 없어 보여요. 그래놓고 우리한테 마지막에 그래서냐 그리고냐 골라라 그랬으니까 좀 더 읽어야겠네. 가정에서라면 아랫사람과 대화를 주고받을 때라도 상대방을 높이지 않아. 가정에서 높이지 않기 때문에 헤라체 정도로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무리 자신보다 아랫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족관계에서는 달리 직장에서라면 대우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우해 주어야 한다. 그래놓고 과장이 자신의 부하 직원에게 말할 때 홍길동 씨 뭐뭐 해줘요 라고 대우해주고 있는 게 확실해 보이죠. 그러니까 너는 그래서 넣어야지. 그리고 넣을 수 있는 상관관계는 아닌 것 같다. 정답은 1번 찍었어요. 자, 계속해서 12번 문제는 한자음이 잘못 연결된 것 행위자 자유의 지 너무 땡큐 했지 뜻지자가 와 있어요. 그리고 너는 책임 여부 문제가 없었겠네. 정답은 2번을 명백하게 찍었어야 하는 문제. 자, 이번에는 여러분과 함께 13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죠. 13번 문제는 미줄 치마를 대신할 수 있는 사자성어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래. 그래놓고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 아유 너무 땡큐. 백중지세, 난영난제, 막상막하다만 막역지우는 네가 거스릴 것이 없는 아주 친한 친구를 가리키는 말이죠. 14번 문제 기억에 들어갈 말. 넌 여기만 읽어도 충분히 답할 수 있었어. 문학작품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문학작품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작품 A와 작품 B 사이의 관계. 하나의 작품을 다른 작품과의 연관성에서 파악할 때 상호 텍스트성. 그러니까 상호. 이 작품이 두 개이기 때문에 작품 자체 이해 아니고 내적 맥락도 아니고 비평도 아닌 거지. 정답은 명백하게 1번을 빈칸 앞뒤로 확인할 수 있었던 문제. 15번 문제는 기억에 들어갈 말 역시 빈칸이니까 앞뒤를 읽었어야 해요. 생명과학의 특성을 뭐라고 소개했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과학이 갖는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를 걸면서도 그것이 갖는 가공할 만한 위험성. 그러니까 얘는 좋기도 하면서 나쁘기도 한 거야. 합리적이다라고 말하기 어렵고 처음부터 끝까지도 아니고 있음직함도 아니고 둘 다. 그러니까 양면성 찍었어야 해요. 자, 16번 문제는 설명에 부합하는 문장을 골라라 라고 해놓고는 우리한테 부사를 설명해 줘놓고 부사에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문장 부사어에 다행히 우리는 기사를 놓치지 않았어. 소개했어. 설마 두루두루한 건 아니지. 명백하네. 달린다, 빨리, 던졌다, 멀리, 놓여있다, 가지런히 이런 애들 우리가 하나의 문장 성분만 꾸미는 성분부사라고 부를 거지. 정답은 1번을 찍었어요. 자, 17번 문제는 다소 난도가 있었죠. 글을 집어넣어라. 그래놓고 주어진 박스가 뭐냐면 서양인이나 중동인은 해부학적으로 측면의 얼굴, 서양인, 중동인, 옆면이 굉장히 인상적이래. 그래서 그 결과 서양 미술에서는 옆면만 그리는 프로필이라는 미술 장르가 발달할 정도. 이 프로필이 인물 소개를 뜻하게 된 것도 이하고 관련이 있다. 측면 그리고 프로필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 어떤 이집트 그림의 사람의 얼굴은 측면, 눈은 정면, 목은 측면. 그러니까 얼굴은 옆으로, 목은 옆으로. 근데 가슴은 정면, 눈은 정면, 허리와 발도 측면. 인간의 신체가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어떤 건 앞면이고 어떤 건 옆면 이건 불가능한 자세인 것이다. 그럼에도 이 그림을 처음 볼 때 우리는 별로 어색한 느낌이 들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럴까? 그것은 각 신체의 부위가 그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 주위로 봉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넓은 가슴이나 눈은 정면에서 보았을 때 그 특징이 잘 살아나고 그러니까 이 그림이 정면 측면 섞였는데 측면 설명이 살짝 빠진 것 같기는 해. 정면에서 보았을 때 이러다 라고 해놓고 이렇게 각 부위의 중요한 면 위주로 조합된 인체상은 인상적인 부분끼리의 조합이기 때문에 완전하고 완벽하며 정중한 형상 그러니까 흠없는 즉 면 위주로 조합된 인체상이 초월적 존재다. 갑자기 초월적 존재 뒤에 측면 얘기를 하기는 어색하죠. 그리고 이집트 그림에서 신과 파라오 귀족만 이렇게 그려지고 평범한 사람들은 법질관계에서 사실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신과 파라오 귀족만이 이렇게 측면 평면 섞이는 거고 평범한 사람은 사실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그래놓고 그 이유는 디귿에는 넣을 수가 없겠어. 왜냐? 이 평범한 사람들을 사실적으로 그린 이유를 설명하겠지. 이것은 신과 파라오 나가 귀족은 존재하는 자이고 죽을 운명인 범인들은 행위하는 자. 그러니까 신과 파라오는 존재하니까 이렇게 벽면 측면 섞지만 범인은 그냥 리얼하게 그렇다는 거지. 그래놓고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모습을 그릴 때 사실적으로 그러니까 얼굴이 측면이면 가슴도 측면으로 이렇게 사실적으로 그리는 것은 찰나의 인생. 평범한 사람들은 찰나니까 자연스럽게 똑같이 그렸는데 반면 다르다. 그러니까 평면 측면 섞는 건 불변의 양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역시 리을도 들어갈 수가 없겠어. 명백하게 디귿과 리을은 연결관계가 너무나 확실해서 이 사이에 뭘 넣을 게 없고 다만 기억 아니면 니은인데 기억은 앞에서 얘기한 평면 측면 얘기 뒤에 측면 얘기가 빠져 있으니까 뭔가 자리가 여지가 있는가 하면 초월적 존재라는 인상 뒤에 넣기는 모호하죠.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을 찍었어야 하는 상당히 다소 생각하면서 풀었어야 하는 문제. 계속해서 18번 문제. 이게 나타나지 않는 수사법 고르래요. 불안인지 환희인지 모를 것으로 터질 듯한 뭐뭐인 듯하다. 부재지라 듯이 직유가 확실하죠. 모든 곡식과 부성기와 풀들도 축 늘었던 담에서 깨어나. 그러니까 곡식이 깨어나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아. 일제히 웅성대며 소요 막 시끄럽게. 소나기의 장막은 언제나 우리를 마을 추녀 끝에 몸을 가리기 전에 덮치고 말아버리고 채찍보다 세차고 폭포수보다 시원한 빗줄기. 그러니까 이 빗줄기를 설명하려고 매우 엄청나게 뻥을 치고 있죠. 그리고 복더위와 다른 박질로 보라로처럼 단 몸뚱이를 사정없이 후려치면서 우리는 드디어 폭발하고 만다. 역시 마지막까지 과장은 있는데 아무리 봐도 보수는 없는 것 같아. 자, 19번 문제 정신 차리고 읽었어야 해요. 저 레정거리가 먼 것 고르래. 명품이라는 말과 대통령이라는 말은 어처구니 없는 오해를 빚어낸다는 공통점이 있어. 그러니까 시작부터 명품과 대통령은 오해를 빚어낸다는 점에서 니네들은 공통점이 있구나 라고 해서 사실은 비교, 설명 방식이 사용된 것 같아요. 그래놓고 대통령에 대해서 너를 번역하는 얘기를 해. 프레지던트를 번역하고 생겨난 말인데 이것은 라틴어로 아비란트 프레에 앉아있다 시리어 그래놓고 다시 말해 민주주의를 뜻하는 회의석상에서 앉아있는 사람이라는 프레지던트가 대통령 즉 국가의 통치 문제에서 가장 큰 명령을 이룬 사람으로 병되면서 아직도 전정치의 특징인 통치권이 흔들고 있는 원이 되고 있다. 번역에 문제가 있어서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있고 오해가 생겼다. 두 번째 달라. 마찬가지로 돈이 되기만 하면 달려드는 상업주의 장사꾼들과 시청률 동료만 높이기만 하면 된다는 언론. 그러니까 이런 기업인들과 언론인들이 합작인 명품. 그러니까 얘는 설명 방식이 다르죠. 여기는 어원 설명하면서 여기는 얘들 때문이다 라고 먼저 원인을 제시했어. 이라는 용어를 국민들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건전한 소비의식이 병들게 된 것이다. 이건 오해하게 된 게 말과 관련이 있고 이것은 뭔가 장사꾼들과 어떤 언론의 합작품이다. 소개했네. 그런데 이걸 놓고서 에코라는 사람이 기호학을 정의하면서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무슨 모든 것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 설마 기호학이 모두가 그렇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과장을 해서 기호학에 문제가 있다 강조하고 있는 거고 잘못된 번역으로 소개하는 건 명품이 아니라 퍼센트였고 일부 기업과 언론의 형태를 비판하는 건 여기 그러니까 니들 때문에 이런 말에 오해가 생겼어 라고 비판한 건 확실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번역어로 소개한 게 프레지던트 뿐이구나를 확인했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정답은 2번을 찍었어요. 자, 20번 문제 너가 묻는 것은 뭐냐면 순서, 가다를 문맥에 맞게 순서대로 나열해라 라고 소개를 했어. 그래놓고 이렇게 시작했다. 사회 문제의 종류와 내용에 대한 개념은 시대와 나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특별히 운명론을 예로 들어보자. 운명론은 한마디로 개인의 고통과 사회적 불평등을 하늘의 뜻으로 또는 당연히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인 태도. 그러니까 운명론은 이런 어떤 고통, 이런 불평등 하늘의 뜻이야 혹은 당연히 주어진 것이야 라고 받아들이는 태도. 이러한 상황에 사람들이 겪는 교통의 문제를 사회 문제 언어로 발전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이 모호하긴 한데 이렇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발전하기 어렵다는 뜻일까? 한편 너는 오늘날 우리가 갖게 된 사회 문제의 관념은 운명론을 운명론을 빼재. 그러니까 운명론 얘기하다 갑자기 나로 가는 건 어색하겠네. 그러면 다인가 봐. 따라서 운명론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개인이나 특정 집단이 겪는 고통, 그것 심한 사회적 통제와 불평등이 걸렸지만 사회의 잘못이 아닌 그들의 개인 탓으로 돌려진다. 즉 운명론은 고통, 불평을 하늘의 뜻이 아닌 당연히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다 보니
명백하게 우리한테 나와 다인트도 주었죠. 운명론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개인이나 어떤 집단이 겪는 고통은 그것은 마치 개개인의 탓으로 돌려진다는데 어떤 특징이 있다는 거지. 그렇다 보니 개개인의 탓이야라고 하다 보니 우리 이미 가를 읽고 왔잖아.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어떤 내가 겪는 고통 문제를 사회적인 문제야라고 발전시키긴 어려워. 그러나 오늘날 운명론의 배격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고 해서 변화를 얘기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명백하게 다 뒤에 가 뒤에 마지막 나가오는 너를 골랐어야 하는 문제. 23번 너무 쉬워져 여러분. 슈퍼마켓 문제 없어요. 메시지 초콜릿이요 디지털 아날로그 문제 없었지. 정답은 2번을 찍었어야 해. 22번 너는 상충곡이라는 걸 알았다면 더 좋았겠지. 속세에 묻혀 사는 분들이요 내 생애가 어떻습니까? 예산의 풍리에 미치겠습니까? 뭐 미치겠습니까? 이 하늘과 땅 사이에 남자 같은 몸이 나 같은 사람이 많을 텐데 왜 그들은 살림에 붙여 사는 이 즐거운 지락을 모르는 것입니까? 나는 살림에 붙여서 즐거운 지락을 누리고 있어요 라고 봄의 즐거움을 노래한 최초의 가사 상충곡. 알았다면 땡큐였고 몰랐다면 읽었어야 하고. 다만 1번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데없다. 이 500년 도읍지였던 고려의 유적지 한 필마를 타고 돌아들었는데 자연은 영원한데 어머 사람은 어디 갔니? 어스버 고려 때의 태평의 놀이 꿈이구나. 인생 무상과 맥수지탄의 얘기를 하고 있죠. 답일 리 없어. 수양산 바라보며 게임 끝났죠. 수양대군 까는 시잖아. 백이숙제를 한스러워하노라. 야 백이숙제 얘들 중국의 유명한 어떤 얘들 뭔가 지조를 가진 사람이라며 굶주려 죽을 찐들 템이라도 하는 것까? 야 굶주려 죽어야지 고사리 캐먹었어? 비록 푸세의 것인들 그거 누구 땅에 났니? 야 니네가 먹는 그 채미하고 있는 고사리 그거 니네가 싫어하는 임금 땅에 난 거잖아. 나는 굶어 죽겠어. 성산문답죠. 절개의 시조입니다. 청산은 어찌하여 만고에 푸르르며 유수는 어찌하여 주여에 그치지 아니하는가. 우리도 글쎄 말아 만고상청. 자연 얘기하는 것 같다. 우리 얼마나 많이 했어. 이거 이황시잖아. 그런데 이 청산이 영원히 푸르르고 흐르는 물이 영원히 그치지 아니하는 건데 우리도 이렇게 영원히 만고상청하려면 뭐 해야 해? 책 봐야 해. 책. 그러니까 학문의 의지. 책이 이상하다. 어쨌든 넌 답이 될 수가 없고요. 10년을 경우에 수로삼간 지연을 나 한 간 달 한 간 자연과 함께 살고 있죠. 초가집 살간에 나 한 간, 달 한 간, 맑은 바람 한 간, 강과 산은 들일 데가 없어 둘러 두고 보리라 라고 노래하고 있으니까 자연에서의 은거함 너를 찍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23번 문제 달려봅시다. 이 인용문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래. 근대 이후 역사학자들은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서술하는 것을 주된 과제. 역사학자들의 과제는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서술하는 것이었다는 거야.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 거시적인 전망, 즉 거대한 흐름에서 경제의 구조 변화 과정을 포괄적으로 서술하는 게 목적으로 여겼다는 거지. 그래서 그 결과 따라서 특정 지역의 역사를 자본주의 경제 확립이나 민족국가의 선입과 어떤 목표점을 향해 경계되어 온 도전으로 서술하거나 즉 이런 것들을 이런 어떤 과정이었어로 서술하거나 아니면 장기간에 걸쳐 완만하게 변화하는 사회 경제 질서와 그 표면에 거품적으로는 정치권의 흥망성쇠를 입자로 기술한 것이 역사들의 주류를 형성해 왔다는 거야. 그런데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역사들은 미시사, 여러분 거시는 넓은 거, 미시는 좁은 거잖아. 이러한 역사 서술이 보통 사람들의 개별적인 삶을 통계수로 하느라 거시적인 흐름을 바꿔버리거나 이명세바서로 사라지게 한다고 비판했어. 그러니까 미시사가 깐 게 뭐냐면 이런 주어졌던 거대한 흐름이라고 봤던 것들은 보통 사람들의 삶을 그냥 수치 정도로 뭔가 바꿔버리고 거시적인 흐름 안으로 집어넣어 버리니까 이 사람들의 이름 같은 건 사라지게 되겠지 라고 깐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미시사가 거시사를 깐 내용이었던 거네. 여기는 상반되는 입장. 당연하지. 거시 미시인데 당연한 얘기고. 종래 역술의 주류 성성해온 것. 그러면 주류였다가 것이었다라고 소개를 했죠. 미시사적인 역사서술은 보통 사람들의 개별적 수치를 환원시켜 이면세 마도를 사라지게 한다. 거짓말이야. 깐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이 미시가 이렇게 본 게 아니라 미시 입장에서 보면 거시는 이렇게 만들어버린다라고 마지막에 비판하는 거 한 줄. 우리한테 정확한 얘기도 설명 안 해줬죠. 미시사가 뭔지는. 거시적인 역사서술은 특정 지역 역사를 어떤 목표점을 향해 앞서 우리가 읽었던 그대로네. 어떤 목표점을 향해 저는 조정으로 서술한다. 명백한 내용이니까 너는 찍을 수가 없었어요. 3번을 찍었어야 해.
24번과 25번은 붙어있는 문제인데 제목을 묻는 문장과 우와 좀 수준 있는 애가 하나 있었어. 기억에 들어갈 말. 그래서 바늘어리 씨를 메어 쓸 수 없다. 반드시 정해진 과정을 지켜라 라고 했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 목표가 만약에 너무 목표와는 주관하는 자가 많으면 목표가 엉망진창이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산에 가야 범을 잡고 물에 가야 고기를 잡는다. 어떤 정확한 일을 하려면 그 정확한 장소로 가서 그 일을 해라. 제비가 한 마리 날아왔다고 봄이 오는 것이 아니다. 어떤 약간 하나의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떤 것이 실행되는 것은 아니다. 한 번으로 뭐가 완벽해지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주고 있어요.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라 그랬죠. 단락은 두 개가 와 있고 첫 단락. 우리는 건축가가 된 다음에 집을 짓거나 검은고 연주가가 된 다음에 타는 게 아니야. 당연하죠. 집을 지어 본 다음에 건축가가 되는 거고 검은고를 열심히 연주해야 연주가가 되는 거겠지. 그래놓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행위를 함으로써 옳게 돼. 그러니까 해야만 뭐가 이루어진다. 해야만 뭐가 이루어진다. 해야만 뭐가 이루어진다. 야, 해야 돼. 어떤 일을 해야 뭐가 될 수 있어. 그런데 실천은 성향이 되고 성향은 습관이 되고 그래야 비로소 성품. 그러니까 우리가 실천을 하다 보면 한 번 두 번 쌓이면 나의 성향은 이런 사람이야. 근데 그 성향이 나의 습관. 더 중요한 건 나의 성품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즉 실천 한 번 했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게 모여야 되는 거다. 몰랐다면 좀 더 읽어야 해. 남과 사귀는 과정에서 우리가 늘 행하는 행위에 의해 우리는 올바른 사람이 되거나 옳지 않은 사람이 되며 또 위험과 대렸을 때 무섭은 하나만을 지니고 라는 습관을 얻음으로써 용감한 이가 되고 겁제가 되는 것이다. 즉 욕망분노도 마찬가지다. 즉 자기가 처한 처지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이 모여서 이런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앞서는 해야 뭐가 돼 라고 설명해 놓고 그 하는 게 한 번이면 아니라 실천이 성향이 돼야 하고 성향이 습관이 돼야 하고 습관이 성품이 되게 해라 라는 것에 내용의 연결도 아니고 마침표 준 녀석을 넣었어. 그러니까 급하다고 해서 과정을 떼면 안 된다. 그 과정을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고 너무 주관하는 자가 많은 문제가 생긴다. 목표에 문제가 생긴다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일을 하고 싶으면 그 장소로 가라. 적절한 장소로 가라. 이것도 아니고 한 번 했다고 되는 게 아니다. 실천을 여러 번 해야 성향이 되고 그 성향을 여러 번 해야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을 여러 번 해야 성품이 된다. 이야 상당히 난도 있는 문제를 마지막에 박아놨어. 자 마지막 문제는 뭐냐면 상황 판단이 합리적이냐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고 자기 반성 자아실현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고 올바른 성품이 중요하냐 실천과 습관이 중요하냐 핵심은 해라. 그게 모여야 된다 그랬으니까 너를 찍었어야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시험 치르고 오신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고 상당히 난도가 있었고 앞서도 내가 설명했지만 독해 문제가 문법과 동일한 비중으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독해에 대한 요리를 어떻게 써야 하느냐 하는 것이 이번 시험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험의 흐름에 군무원 시험 역시 벗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준 시험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시험 치르고 오신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고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이 원하는 합격의 기쁨이 함께하기를 응원하고 희망합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